그렇죠. 1월 오봉도. 삼태극까지. 예. 태극전이 분명하죠. 아, 여기 1월 오봉도가 있네요. 오봉도. 예. 역할을. 1월 오봉도가 왜 여기에 이렇게 있을까 궁금하시죠? 여기에서 금척을 받았던 자리. 이성계는 여기를 잊을 수가 없겠죠. 나에게 왕권을 부여한 그런 자리다 보니까 가서 이 마이산을 어떻게든 형상화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 그림이 마이산을 꼭 형상화한 것 같다. 우리 진안 사람들은 우리 진안의 마이산의 이 형상들을 봐라. 두 봉우리만이 아니라 여러 봉우리가 있는데 그중에 우뚝우뚝 솟은 봉우리들 5봉우리. 이거는 분명히 마이산이다. 1월 오봉도는 마이산이 배경이다. 우리 것이다. 원형이 마이산이라는 건가요? 예. 지난 사람들의 마이산 사랑. 예. 또 그렇죠. 마이산 스토리텔링에 오랜 역사가 있네요. 1월 오봉도는 경북 국내 어자 뒤에 병풍에 그려진 그림이다. 조선 건국과 함께 만들어졌으며 왕의 자리를 상징한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림은 임금이 거동하는 곳에는 언제 어디에나 동행했다. 단순히 통치권을 나타내는 그림이라면 그저 임금의 용상 뒤에 있으면 됐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1월 오봉도는 왕의 권력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봐야 한다. 1월 오봉도는 1월 오악도라고도 불리며 흔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명산 오악산인 백두산, 지리산, 금강산, 묘향산, 삼각산을 상징한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진안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사람들은 1월 오봉도는 마이산을 형상화한 것이라고들 말한다. 1월 오봉도가 마이산이라는 것은 조선 성리학 음양오행설과 천부경을 바탕으로 찾을 수 있다. 해와 달은 일월, 왕과 왕비를 풀기도 하는 음양을 의미한다. 산맥의 흐름이 물과 산이 휘돌아가는 산태극, 수태극 형세인 금남 호남 정맥에 솟구친 마이산은 금강과 섬진강의 분수령이다. 고동색 물결 무늬는 월랑이라고도 불린 진안의 대지를 의미. 물결 무늬가 모두 45개라는 것은 자연석으로만 쌓인 5개의 원추형 석탑과 수시기의 외줄탑으로 이루어진 석탑군을, 그림의 산봉우리들은 바로 마이산과 주변 5봉우리를 의미한다고 한다. 몽금척무, 몽금척으로도 불리우는 금척무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신으로부터 조선 사만을 다스리라는 계시와 함께 받았다는 금척을 주제로 한 공연이다. 이성계의 꿈, 몽금척 이후 정도전이 태조 2년 7월에 몽금척무의 가사와 악보를 지어 올린 후 국가의례의 3대 주악으로 제정, 조선왕조 500년간 나라의 경사 때마다 시행되어 온 것이다. 진안지방에서 재현 공연되어 오는 까닭은 조선 환여 승람 등의 기록에 태조가 신선으로부터 금척을 받은 장소가 진안 마이산이었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1월 오봉도는 금척을 상징화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 태조 이성계의 금척 설화가 이곳 마이산에서 시작됐다고 볼 때 금척을 상징화하는 그림인 1월 오봉도의 배경 역시 마이산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여기 와서 많은 탑이 있지만 제대로 된 탑을 보시려면 천지탑이죠. 저기 오방탑, 그래서 천지, 음양을 나타낸다고도 하는데요. 바로 그 음양오행이라는 사상이 동양 철학의 어떤 그 키워드 같은 곳이죠. 그래서 그 용어를 가지고 많은 그 스토리텔링이 있고 많은 설화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곳이죠. 아마 그 핵심이 또 이곳 마이산 여기 이 탑사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최근에 금척을 네. 지금 발간하셨잖아요. 네. 마이산이 주 네. 배경이 되는데요. 네. 그렇게 주목하게 된 이유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곳 마이산과 또 이 탑들 이렇게 그 어떤 그 여행지 관광지로서의 어떤 외형만을 중심으로 그동안 마이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마이산이 품은 어떤 철학
정신 사상이 뭘까 여기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마이산이 이성계가 금척을 받았다. 그래서 금척 정신이 뭐냐 하는 거를 좀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근대사 스토리를 통해서 마이산이 그 담고 있는 금척 정신을 다시 해석하고 다시 조명하고 또 뭐 그런 작품이 소설 금척입니다. 금척의 의미가 워낙 커서 제가 이야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오늘 작가님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볼까 합니다.